자, 이연규님이 2020년 12월, 작년 12월이네요. 파킨슨병 진단 후 약 드시고 재활치료하고, 그런데 첫 발을 떼는 것이 너무 변화가 심하다. 좁은 곳에서 한 발 떼기가 어렵다. 작년 12월에 처음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의 경과로 봐서는 아마 파킨슨 병일 가능성은 굉장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저 경우는 아마 파킨슨 증후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러면 예. 증후군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거죠, 파킨슨 예, 병하고. 맞습니다. 파킨슨 병은요, 네.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모이는 중간뇌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세포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가 망가지면은 결국은 도파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이 작용이 안 돼서 오는 게 파킨슨 병입니다. 네. 파킨슨 증후군은 거기 플러스 뇌의 딴 데가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 병은 도파민만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넣어드리면 확 좋아집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뭐냐면은 약을 드려도 약 효과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뿐 아니라 딴 부위가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2, 3년만 지나면 확 갈라집니다. 뭐를 눈여겨보시나요? 차이점으로? 그 일반 파킨슨 병은 치매가 같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 루이 소체 치매라는 거는 파킨슨 병과 치매가 같이 생깁니다. 아, 그게 저 미국의 그 영화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윌리엄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났던 게 파킨슨 병이 아니라 루이 소체 치매다, 이렇게 뭐 오진이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본 걸로 같은데 오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개가 초반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구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데는. 네, 치매가 올 수 있고.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타입은 자율신경계가 초반부터 굉장히 망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을 못 참으십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소변을 참는 기능은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소변을 못 참을 거다. 아니면 혈압 조절하는 기능이 자율신경인데 그게 망가져갖고 혈압 변동이 너무 심해집니다. 아이고. 그런 증상이 파킨슨 초기에 나오면은 조금 증후군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 병은 병이 오래 진행돼서 6년, 7년, 10년 넘어가면서 넘어지는 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파킨슨 병이 처음 증상이 나는데 자꾸만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첫 발을 떼지 못한다 그건가요? 예, 그런 것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자세 반사가 처음부터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파킨슨 증후군의 한 타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킨슨 병이 한쪽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굉장히 심하게 한쪽으로 증상이 심하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우 한쪽으로? 예, 그건 기저혈 변성 증후군이라 해서 증후군의 한 타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왜 구분하냐면은 어차피 치료약으로 똑같은 파킨슨 약제를 쓰긴 합니다. 하지만은 예측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삶에서 어떤 거를 도와드릴지 하는 거를 미리 저희가 구분하고, 이분은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걸 오히려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다쳐서 다칠 위험이 높으실 때는 운동을 금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운동만 권해서 환자분들이 삶이 안 망가지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실은 파킨슨 증후군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더 좀 난치병이네요.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저는 증후군 진단은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대신에 증후군인 경우는 증후군 환자분들한테 제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삼키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시는 거, 그 다음에 넘어지시는 겁니다. 증후군이 의심된다 그럴 때는 저는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거를 엄청 강조해서 리시버먼 매뉴버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방식은요, 발음을 크고 짧게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요? 물 줘! 아이고. 밥 줘! 이런 연습을 합니다. 왜냐면 딱 끊어서 발음이 작아지시고 구강기능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뺏겨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후군 환자는? 예. 네. 근데 일반 환자도 똑같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발음이 나빠지시면 하는 게 책을 읽도록 합니다.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이런 게 아니라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하는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생각하고 대화하시게 합니다. 왜냐면은
인지를 보호하는 게 치매약만 드신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고립이 되면 저는 치매는 그렇죠, 그렇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넘어지는 건데요.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환자 한 분 한 분이 넘어지는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어허. 진료할 때마다요. 자세 반사가 위험 정도가 이분은 다칠 위험이 높다 그러면은 혼자서 운동하시는 건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휠체어를 타십시오. 야.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인터뷰는 이제 파킨슨 또 이상 운동 장애의 전문가시죠.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조진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가웠습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